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에서 공화당의 의석 확대 시도에 민주당이 정족수 무력화로 맞서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인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다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출근길 열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첫 소식입니다. 관세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본격적인 관세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식료품 가격에 미국인 상당수가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AP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 53%가 식료품 가격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답한 33%까지 더하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 젊은 층,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식료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답은 14%에 그쳤습니다. AP는 관세 여파에 대한 우려가 미국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se tariffs is that the average American household is going to face price increases of around $2,400 per family. 새학기를 앞두고 서둘러 학용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미국 소매연맹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I'm definitely seeing an increase in the prices. We're trying to get ahead of time because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한국 등 협의를 끝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8월 7일로 미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나라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석유의 대량 구입 문제까지 지적하며 관세 추가 인상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신의 휴전 요구에 꿈쩍하지 않는 러시아의 돈줄을 동시에 옥죄려는 이중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50% 고율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 브라질산 커피에 대해 발빠르게 수입 허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관세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he uncertainty is a major issue. And now we're moving from a uncertain and chaotic policy to an onerous policy. 마음에 들지 않는 고용 통계를 조작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소비자들에게 날아든 청구서까지 같은 식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이 하원 의석 5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새 선거구 지도를 추진하자 민주당 소속 주하원 의원 50여 명이 지난 주말 텍사스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 밖으로 나가 의회의 정족수를 무너뜨려 법안 표결 자체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며 현재 텍사스 주의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성향의 주들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는 공화당 주도의 선거구 개편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I'm exploring with our leaders every option to redraw our state congressional lines as soon as possible. This is a war. We are at war. And that's why the gloves are off and I say bring it on. 이에 대해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를 떠났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오늘 예정된 회의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위 박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2021년도에도 민주당이 유사한 방식으로 회의를 보이콧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공화당 주도로 의원 퇴장을 제재하는 법안이 2023년 통과돼 현재 주를 떠난 의원들은 하루 $500의 벌금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기습적으로 체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고 씨가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고 씨는 올해 말까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 고연수 씨. 최근 비자 갱신 심리 연기를 받고 법원을 나서던 중 아이스 요원들에게 기습 체포됐습니다. 지난 2021년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어머니와 함께 종교인 동반가족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고 씨는 당시 잘못된 체류 신분 통보를 소명하기 위해 심리에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고 씨의 어머니가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종교비자 청원이 철회됐고 이에 따라 고 씨의 체류 자격도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 씨가 2년 전 만료된 비자로 불법 체류해 왔다며 추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 씨 측 변호인은 고 씨가 2023년 5월 체류 현장 승인으로 올해 12월까지 합법 체류 자격이 있다며 이민국의 신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고 씨는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아이스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고 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뉴욕에서는 여러 종교와 이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Her mom was really just in denial and she was heartbroken. And when she called me at night later that day, she was breaking down. And she's staying at 26 Federal Plaza, which, as we all know, is not actually a facility that has showers or beds or hot food. And so the detentions here are not only illegal, but they're immoral. 한편 일각에서는 고 씨의 신분 문제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하는 조치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최근 한인 체포 사례에 대해 미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구규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나흘째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기퍼드 산불로 명명된 이번 화재는 지난 2일 산타마리아 북동쪽 166번 국도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샌루이 오비스포 카운티로 확산돼 6만 7천 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이번 산불로 중부 지역에 대피령과 경보가 내려졌으며 450채 이상의 건물들이 위협받고 있고 불길은 양방향 고속도로까지 덮치면서 전면 폐쇄됐습니다. 또한 민간인을 포함한 부상자 3명이 보고됐고 대기질 경보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대형 항공기와 헬기 등 공중 지원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very rapidly fast-moving fire through steep terrain with lots of dry vegetation. It takes a lot of personnel to take on something of this size. So that's why we're sending strike teams down there right now. It's to assist and to make sure that we have enough personnel to be able to handle the incident. 당국은 화재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습도가 10%까지 떨어지는 등 위험 수준의 화재 확산 조건이 형성됐다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포함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출근길 열차 안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뉴저지 저지시티의 뉴포트역을 지나던 맨하튼행 패스 트레인 아래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차한 열차 안으로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객실과 승강장이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 놀란 승객들이 황급히 열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문 좀 열어달라며 불안에 떠는 승객들의 목소리와 함께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연기 속에서 뛰쳐나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열차 운행이 한동안 전면 중단됐고 뉴포트역은 약 5시간 가까이 폐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11시쯤 이스트 14번가와 팔로마 스트리트 인근에서 파티가 열렸고 경찰은 1차 해산 명령을 내린 뒤 현장에서 총기 소지 혐의로 1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인 새벽 1시쯤 총격이 발생해 29살 남성과 52살 여성이 각각 현장과 병원에서 숨졌고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12발이 넘는 총성이 울리자 거리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군중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또한 일부 부상자들은 구급차 도착 전에 스스로 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하드 서머 뮤직 페스티벌 공연 이후 열린 애프터 파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용의자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몬태나주의 한 술집에서 총격을 벌이고 도주한 용의자를 당국이 나흘째 뒤쫓고 있습니다. 몬태나주 검찰청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쯤 뷰트시 아나콘다에 위치한 더 오울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바텐더와 손님 등 4명이 숨졌으며 용의자 마이클 폴 브라운은 사건 직후 픽업 트럭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당국은 브라운이 지난 2001년부터 8년간 군인으로 복무했고 이라크전에 파병됐던 기갑병 출신으로 무장 가능성이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경계를 유지하고 집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have a $7,500 reward for any information that would lead us to Michael Paul Brown. We're going to catch this guy. It's an uneasy feeling knowing that there's someone out there that has the capacity to do this and we don't know where they are. 한편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브라운은 정신질환을 알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국은 연방수사국과 총기 폭발물 단속국 등 연방기관과 공조해 수색 인력을 대폭 늘리고 브라운의 도주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소셜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지급금이 전자방식으로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오는 9월 30일부터 소셜연금과 세금 환급금 등 모든 연방지급금을 종이수표 없이 직불카드나 은행계좌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종이수표로 연금을 받고 있는 전체 수급자의 약 0.8%, 50만 명 이상이 전자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지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사기 위험을 줄이며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종이수표 한 장을 발송하는 데 약 50센트가 들지만 전자지급은 15센트 미만으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만 90세 이상 고령자나 전자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거주자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전자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표 수령이 허용됩니다. 예외 신청은 미 재무부 전자지급 솔루션 팀으로 전화하거나 고 다이렉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간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마치고 미국 LAFC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MLS 측은 LAFC가 토트넘 호스퍼와의 계약이 만료된 손흥민의 영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최종 서류 작업과 메디컬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3살인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10년 동안 총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개 도움을 기록했고 최근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지난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이적료는 최대 2,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MLS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1950년 이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0배 이상 증가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를 덮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의학저널 랜싯은 1950년 2메가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이 2022년엔 475메가톤으로 늘었고 2060년엔 1200메가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도 급증하면서 현재 8,000메가톤이 지구를 뒤덮은 채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고요. 이에 반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랜싯은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출범시켜 지리적, 시간적 지표를 추적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련 유엔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복 차림에 건장한 남성 2명이 한 남성을 억지로 승합차에 태웁니다. 팔뚝에는 우크라이나군을 상징하는 삼지창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장면은 최근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남부 미콜라이오에선 쟁집을 피해 도망치던 남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중부 빈니차와 폴타바 지역에서는 징병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신병 수용시설과 모병 차량 앞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징병을 담당하는 작전지휘부는 강압적인 징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적군은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러시아군임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공항에서 이륙하던 여객기가 대형 조류와 충돌해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베리아 항공 IB579편은 이륙 직후 기체 앞부분, 레이돔으로 불리는 코 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에는 충돌한 새의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여객기는 약 1시간가량 마드리드 상공을 선회한 뒤 공항으로 안전하게 휴양했고, 탑승객 전원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아직 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순직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범인 도피와 직권 남용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인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우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제에 관련된 인물들 뿐만 아니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주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지휘계통에 있던 대통령실 인사들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장엔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해외로 보낸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3개월 전부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임명 발표 사흘 만에 출국 금지를 해제시켰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호주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 금지 연장 요청도 받아들였다며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검은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발언, 김영선 좀 해줘라의 당사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출석 전 특검이 사건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죄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적절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는 명 씨 등이 일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줄줄이 소환한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전망입니다. 내일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는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 내 외부 보안 강화 등 채비에 나섰습니다. 특검 측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도 포토라인을 지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녹화와 심야 조사 역시 최대한 김 여사 동의를 받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구속 수감 중이면서도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체포에 동참한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체포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물리력을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겠냐며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형 집행법도 수용자가 힘 등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더워서 수위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체포 과정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이 이뤄졌던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최순실 씨 강제 구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번 불응하다 구치소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영장 기한 내 체포에 실패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던 것과 같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최전방 부대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가 하나둘 뜯어집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54일 만에 군 당국이 아예 전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이미 옮긴 데 이어 고정식 24대 전부를 이번 주 해체할 예정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함께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다시 확성기를 가동했고 북한은 소음 방송으로 맞섰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수준인 80데시벨에 달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던 소음은 2달 전 우리 군이 먼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사라진 상태입니다. 방송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지금은 살만하고 밤에 깨지도 않고 제대로 자고 있다고. 우리 군은 확성기 철거가 북한과 협의를 거친 건 아니라고 밝혔고 아직 북한의 별다른 동향도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긴장 완화 조치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북 민간 접촉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계종을 찾아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입니다. 무너진 신뢰.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앞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조정을 건의했는데 한미 양국은 폭염 등을 이유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은 일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여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주는 특별한 세그먼트, 교통사고이지만 교통사고에서 많은 한국 분들이 우버 운전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버 운전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모든 교통사고 나는 분들이 들어서 많이 배워놓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해야 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데 왜 우버를 얘기하냐면요. 우버를 운전하면서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나는 운전사였고 누가 와서 나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박았던 상황에 나는 우버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었습니까? 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손님을 픽업하러 가고 있었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클락가를 안 했습니다. F가 살아있어서 내가 그 상황에서는 우버하고 운전사로 남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할 때 중요한 말, 우버 운전사로는 보험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스널 보험, 그리고 하나는 우버의 보험이 있습니다. 우버의 보험은 아주 큰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연입니다. 우버 운전사로 내가 사고를 안 냈고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상대방 보험에서도 돈을 받을 거지만 치료를 통해서 그 보험이 대대로는 우버 보험보다는 더 클 수가 없을 확률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에서도 돈을 받을 거지만 우버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도 돈을 다 받는 역할입니다. 에브리지가 우버 보험은 시작하는 게 1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들을 때 내가 우버 운전 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있었다면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 전화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자마자 보험회사, 우버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서부터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맡기셔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맡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들은 얘기, 특별히 우버 드라이버들, 리프트 드라이버들, 모든 third party share driving은 보험이 아주 많은 commercial liability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셨으면 곧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